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싱!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나는 송아야. 안녕, 난 양이야. 오늘 우리가 소개할 콘텐츠는 SBS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조심해서 들어줘. 30초 줄거리 소개부터 할게. 판사의 몸에 악마가 들어갔다. 사람을 죽인 죄인 10명의 목숨을 걷어 지옥에 보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악마. 죽은 판사의 몸에 들어가 응징을 시작하는데 인간적인 열혈 형사를 만나 임무를 수행하며 진정한 판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 SBS 사이다 액션 판타지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야.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양이는 이 드라마 어떻게 봤어? 난 별로였던 것 같아. 현실적이지 않은 설정으로 공감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리고 주인공의 행동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서 시청자가 쉽게 몰입에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법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적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맞아. 송아는? 나도 비슷하게 느꼈어. 재밌게 보긴 했는데 아직 2화까지만 봤을 때는 엄청 명작이라고 판단이 되진 않는 것 같아. 액션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CG도 인위적이고 맞지. 이 판타지 요소들이 조금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기엔 아직 조심스럽네. 하지만 전개가 잘 예상이 안 될 정도로 파격적이라서 다음 내용이 자꾸 궁금해지긴 해. 나도.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 나는 박신혜 배우를 얘기해보고 싶어. 어릴 때부터 박신혜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재밌게 본 적이 많거든? 그 오랜만에 다시 박신혜 배우의 연기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면서 다시 찾아보고 싶어지더라고. 맞지. 박신혜는 1990년생 배우야. 아역 배우로 데뷔를 해서 벌써 데뷔 21년 차거든? 그래서 그만큼 출연한 작품도 너무 많고 흥행작도 많아서 뭐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진짜 엄두가 안 나는데 난 옛날에 재밌게 봤던 작품 중에서 혹시 피노키오라고 알아? 알지. 그 박신혜가 기자로 나오는 드라마잖아. 이 작품을 보면서 나도 한때 기자가 되고 싶다고 꿈꾼 적도 있었어. 그리고 드라마 상속자들도 워낙 흥행을 했잖아. 맞아. 이때 캐릭터가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어디선가 가난하지 않은 박신혜는 드라마에서 보기 힘들다 뭐 이런 밈을 본 적이 있어서 또 거기에 되게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어. 선하게 생긴 이미지 때문에 대체로 정의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악마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치. 나는 김재현 배우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극중 역할이랑 찰떡이더라고. 그리고 잘생겨서 그리고 알아보고 싶어서 선택했어. 김재영은 1988년생으로 모델로 시작해서 2011년 MBU 제너럴 아이디 쇼에서 연기 데뷔를 했어. 이후 2019년 KBS 연기대상 남자 신인상까지 수상했다고 해. 대표작으로는 모두가 알만한 드라마인 미스터 션샤인에서 조연으로 출연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줬어. 아 진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18의 순간이라는 청춘 드라마에서 특유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끌었다고 해. 그럼 양이는 이 극 중에서 인상 깊었던 캐릭터의 장면이 있어? 있지. 1화에서 박신혜가 아이들에게 정의의 여신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있거든? 그때 아이들이 정의가 뭐냐고 물어봐. 근데 박신혜가 아이들에게 따라하라면서 정의는 죽었다, 정의는 개나 줘라 하는 부분에서 진짜 빵 터졌어. 맞아. 박신혜가 이런 웃긴 연기도 소화해내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 우리가 봐왔던 박신혜 연기가 극중 캐릭터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박신혜가 문정준 역인 장도화가 감옥에서 풀려난 뒤로 2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잖아. 맞아. 그때 거울에 문정준이라는 이름을 적는데 그 순간 문정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망치를 사는 모습에서 여자친구를 때리러 가려는 의도가 딱 드러났었어. 그 장면에서 박신혜 캐릭터가 가진 초능력 같은 능력이 부러우면서 나도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 맞아. 그리고 현실에서 가능하다면 얼마나 많은 걸 알 수 있을까 상상하게 되고 캐릭터의 감정에 몰입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 송아는? 나도 양이가 방금 얘기한 그 정의는 개나 줘버려 그 대사 있잖아. 그 대사 되게 인상 깊기도 했고 어쩌면 이 드라마의 모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박신혜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박신혜 몸에 들어가는 원래 악마가 배우 오나라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박신혜가 원래 판사 캐릭터랑 그리고 악마인 오나라 캐릭터를 1인 2역으로 연기를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오나라를 나는 완전 삼킨 줄 알았어. 말투도 진짜 똑같은 것 같고. 맞아. 이런 파격적인 악마 연기까지 완벽하게 잘 해낼지 몰랐거든. 근데 코믹한 장면도 너무 잘 소화해서 더 재밌게 본 것 같아. 박신혜가 피해자 부모님 앞에서 눈물 연기하는 장면 기억나? 아, 그 부분 알지. 정말 능청스럽게 웃기더라고. 그리고 가해자를 통쾌하게 응징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액션에서 통쾌함이 잘 느껴져야 하는데 박신혜가 이 부분도 잘 살리더라고. 박신혜한테 얻어 터지는 가해자를 보는데 내가 다 아프고 통쾌하더라. 그니까.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 이 드라마가 첫 화부터 시청률 10.4%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잖아. 이러한 성공적인 시청률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나는 박신혜의 연기력이 큰 역할을 차지했다고 생각해. 박신혜는 기존에 보여준 진지하고 차분한 이미지와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자신만의 냉철함을 동시에 보여줘서 캐릭터의 박신혜의 감정선이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와서 몰입감을 극대화했던 것 같아. 1화부터 박신혜가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장면이 강렬하게 보여져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생각해. 송아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티가 틀 수 있지만 굿파트너의 후속작이었잖아. 근데 워낙 굿파트너가 흥행을 했고 시청률이 좋았어서 그 영향을 이어받은 것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 하지만 소재 자체가 진짜 신선하고 또 냥이가 말한 것처럼 박신혜 배우는 워낙 믿고 보는 배우니까 시청자들도 정말 믿고 봐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항상 매력적으로 연기를 하고 박신혜 배우가 늘 재미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이번 작품에서도 정말 많은 기대를 끌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송아는 가해자를 직접 응징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제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베테랑 2도 나왔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모범택시란 드라마도 있고. 맞지. 이런 작품들이 많아진다는 건 대한민국 사법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어느 정도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형량이 말도 안 되게 가볍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가열되고 있잖아. 앞으로도 이런 소재의 작품은 그래서 계속 나올 것 같아. 이 드라마는 판타지의 힘을 빌려서라도 가해자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적 제재가 꼭 정의를 실현하는 정답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공감하고 지지를 한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것 같아. 맞아.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즘 드라마에서 가해자를 직접 응징하는 이야기가 많은 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현재 사법체계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 모범택시나 베테랑 같은 작품에서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형량을 받는 모습은 현실에서도 종종 보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복수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특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 몇 년을 받고 나오는 걸 보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솔직히 복수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 맞아. 사람들이 드라마 속에서라도 대신 응징해주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맞아. 시청자들이 더 호응하면서 보는 것 같아. 나도 진짜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더라. 그치? 드라마가 아직 2화까지밖에 안 나왔잖아.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박신혜가 이렇게 쉽게 범인을 처리하는 건 잠깐일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박신혜도 점점 능력을 못 쓰게 되거나 약점을 드러낼 거고 그때부터 그녀도 위험에 빠지면서 점점 피해를 입는 일이 생겨나고 그 상황에서 김재원이 마치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도와줄 것 같아. 그리고 중간에 빌런이 나오는데 박신혜의 능력을 진압하는 전개도 기대되더라고. 그래서 박신혜가 그 능력을 잃고 나서 어떻게 다시 싸우고 성장할지, 김재원과 어떤 관계로 발전해 나갈지도 궁금해. 송아는? 맞아. 혹시 작가랑 아는 사이인 거 아니지? 아니지.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왔는데 난 약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어. 사실 개인적으로 2화까지의 스토리 전개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
이 드라마의 취지가 정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지옥 처벌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 어떤 기획 의도인지는 이해가 가지만 계속 이렇게 정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무자비한 응징만 나열하게 된다면 드라마에서 좋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 2화까지 에피소드였던 그 교제폭력 사건만 봤을 때도 박신혜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고 싶어서 일부러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응징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아무리 사적 제재를 부각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건 올바른 공적인 판결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 당장 우리 사회에 먼저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아직은 그냥 사적 제재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나는 앞으로 박신혜 몸에 들어간 이 악마가 형사 김재영과 공조하면서 진정한 정의를 깨우쳐가는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어. 좋을 것 같아. 네 번째 키워드, 드르륵 탁. 양이는 이런 박신혜표 드라마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 뭐라고 생각해? 나는 박신혜가 9명을 더 지옥에 보내야 한다고 김재영을 통해 범죄자를 알아내려고 하잖아. 그래서 둘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초반에 그냥 물어봤을 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재영은 어릴 때 자신이 3명을 죽였다고 폭로를 해. 그때 박신혜가 그 말을 듣고 신바람이 나서 아침에 김재영이 술에서 깨길 기다렸다가 사실을 확인하고 주저없이 칼로 찌르는 장면이 잔혹하더라고. 특히 두 번째 타겟을 만나자마자 망설임 없이 신나서 찌르는 모습은 박신혜의 캐릭터가 얼마나 냉정한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어. 맞아. 나도 그 엔딩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그니까. 송아는? 나는 박신혜표 드라마의 매력 중에 하나가 박신혜의 똑부러진 딕션을 들을 수 있는 점이라 생각해. 이번 드라마에서 박신혜가 판결문을 읽는데 진짜 귀에 쏙쏙 박히는 거야. 그치. 기존의 판사답지 않게 거침없이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집중할 수 있었어. 맞아. 앞으로도 시원시원한 이 악마 판사의 연기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 오늘 우리는 넷플릭스의 최신작 지옥에서 온 판사를 리뷰해봤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콘바!